자, 우리 본격적으로 요거 합시다. 네. 뭐 이게 요즘 매일 이거 해야 되는데 네. 검수완박.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의총 열어서 뭐 검수완박 언제까지 하느냐 뭐 이거 오늘 뭐 정할 것 같긴 하던데 일단 이거부터 물어볼게. 왜 하려는 것 같아? 제가 암만 찾아봐도 한번 그 생각을 나도 별거 몰라 다 생각해봤거든.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없는데 어, 그냥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어, 자,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있다. 뭔가 윤석열이랑 가까운 걸로 알려져 있다. 근데 한동훈은 왜 자꾸 무혐의가 나오냐? 자꾸.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다. 한동훈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일단 검수완박을 해야 된다. 그거 말고는 제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야, 그래도 나름 논리적으로 분석을 했네. 근데 이게 제일 내가 좀 화가 나는 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뭐 오늘 보니까 송영길 대표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경찰이 오히려 더 말 잘 듣지 않냐. 그러니까요. 경찰이 더 말 잘 듣는데 검찰 수사권을 분리하면 결국 경찰이 수사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자 그러는 거지냐. 검찰의 그 비대한 권력을 쪼개야 되는 것이 국민의 뭐 요구기 때문이다. 이런 다소 이해할 수 없는 경찰 비하까지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 검수완박을 외치는 민주당이 제일 문제 삼는 게 검찰 수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그리고 검찰의 힘이 비대하고 뭐 검찰이 맘만 먹으면 누구 다 털고 조국 전 장관처럼 이러니까 없애야 된다. 근데 질문. 특수부 제일 크게 만든 정권이 어디게? 문재인 정부죠. 그렇지. 네, 이거는 특수부 크다고 당시에도 이거 팩트 반박을 못했다면서요. 근데 민정수석실에서도 이번에 왜 이렇게 특수부 많이 크게 만드냐라는 비판에 심지어 공안통이나 기획통이 가야 되는 자리 역시도 전부 특수통들이 가가지고 그렇지. 꽉 자리했다가 갑자기 조국 수사 들어가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검찰 이거 너무 커졌다. 특수통들 너무 커졌다. 그렇지. 해가지고 그때부터 조직이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지금 본인들이 가장 비대하게 만들어 놓고 왜냐하면 그땐 필요했거든. 본인들 입장에서는 맨날 얘기하는 전 정권 뭐 맨날 정치보복 얘기하지만 결국 그때 소위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적폐 수사 하느라고 윤석열 뭐 총장 뭐 중앙지검장부터 시작해서 한동훈 검사장 거의 완전히 그 소위 말하는 칼제비들을 다 갖다 앉혀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똑같이 비판했어요. 아니 검찰 개혁을 한다면 검찰의 힘을 좀 뺀다고 얘기하는 게 검찰 개혁의 어찌 보면 스텝 중에 하나인데 본인들이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특수부가 본인들한테 칼을 겨누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요.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 계속 조지고 한동훈 검사장 유배 보내고 그리고 이번에 무혐의 거 내가 좀 이따 할 말 많지만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문제 정권이 딱 바뀌고 나니까 그 칼잡이들이 복귀할 것 같거든. 그렇죠. 복귀하면은 그 칼이 어디로 올까? 이것도 우리 쪽으로 오겠는 걸? 그렇겠죠. 그러면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그 칼을 못 잡게 해야 되잖아. 그렇죠. 못 잡게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좀 검수완박 아니야? 그렇게 이게 개혁인가? 이게 이제 솔직한 심정인 것 같고 여기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 그게 아마 민주당이 가진 솔직한 심정인 것 같고 그 대회 명분은 검찰이 너무 그 과대한 힘을 갖고 있고 제 식구 감싸기가 너무 심하고 검찰이 검찰에 대한 기소를 너무 안 하고 뭐 기소율이 얼마밖에 안 되고 이제 이런 얘기 그거 작년에도 똑같이 이런 얘기 많이 해서 그래서 공수처 만들었잖아. 공수처 만들어서 그 한 게 뭐예요? 사실 광범위적인 그냥 통신조회나 하고 있고 뭐 이상한 의전에서 욕이나 먹고 이성윤 지검장 그 관용차 그 본인 공수처장 차 태워가지고 오고. 그러니까요. 아니 그렇게 수사권 기소권 박탈했는데 왜 공수처에서는 수사권 기소권 다 갖춰놓고서는 왜 검찰만 그렇게 그런지 저는 사실 논리적 일관성도 없고. 그러니까 보니까 공수처는 그럴 능력이 안 된다는 걸 본인들도 알아. 그러니까 어차피 공수처 가지고 우리가 박살날 일은 없겠다. 결국 이제 이 검찰의 특수통 한동훈 검사를 비롯한 이 소위 그 윤석열 사단의 특수통이 부활하게 되면 그 칼날이 올 것 같으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보통 이런 그 뭔가 이 수사기관에 대한 대개편을 하면 이걸 그렇게 하루아침에 뚝딱 해서 야 검수완박 이래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여기 70년 이어져 온 거야. 네. 70년 동안 소위 말하는 검찰 개혁이라는 건 굉장히 이게 조금씩 이루어져 왔었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뭐 내가 늘 얘기하는 영장실질심사가 없었다가 영장실질심사라는 걸 만들어서 검찰이 마음대로 구속 못 시키게 한 거. 그렇죠. 이런 게 어찌 보면 대표적인 검찰 개혁이에요. 네네. 검찰의 힘을 조금씩 빼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건
국민들에게 불편이 없게 국민들의 이익이 되게 만들어 나가는 게 이제 검찰 개혁의 예. 방식인데 근데 최근에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검찰 개혁하면 항상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우리 정권에서 내가 임명한 검사가 우리를 공격해 이런 쌍놈 새끼들 뭐 이런 분위기로 새끼, 개혁 빠따 좀 쳐. 빠따 좀 쳐. 이게 그래서 윤석열 당선이 대통령 된 거고. 그렇죠. 빠따를 그래서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어찌 보면 지금의 시대적 사명의 검찰 개혁은 검찰 권력,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에서부터 정치 권력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 그러니까 검찰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그래서 윤석열 당선이 얘기하는 수사지휘권 우리 안 해. 아 그래 검찰 예산 니네가 그거 알아서 해. 이게 어찌 보면 지금 현 시점에서 바라보는 검찰 개혁의 방향이라고 난 개인적으로 생각을 저도 하거든. 거기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건 지금 검찰이 엄청나게 수사를 많이 하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데 검경 수사권 독립했잖아. 했죠. 조정했잖아. 네. 내가 요즘에 경찰서를 많이 다녀요. 그렇죠. 나 경찰 조사 참여 많이 가거든. 옛날에는 다 검찰 가서 참여했어 내가. 경찰 갈 일이 별로 없고. 근데 왜 그럴까? 다 그쪽에서 경찰에서 하니까. 그리고 수사 적체가 엄청 돼 있다면서요 지금. 그렇지. 이거 봐봐요. 6대 뭐 중대 범죄를 빼고는 경찰에게 1차적 수사 종결권 줬잖아. 그렇죠. 그 내가 경찰의 수사권 준 걸 뭐라는 게 아니에요. 나도 경찰 조사하고 이제 경찰에서 그렇게 조사를 하는데 이제 검찰의 그 비대한 수사의 능력과 권력을 경찰에 대부분 넘겨놨어. 그렇죠. 이제 아주 중요한 범죄들만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놨단 말이야. 근데 이걸 지금 박탈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검찰 검수 안박이라는 게 원래 이만큼인데 예. 이걸 다 없애가 아니라 이미 거의 다 없애놨어. 그렇죠. 근데 나머지도 없애야. 그 나머지가 근데 다 정치와 관련된 게 많거든.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그 6대 범죄를 제외하면 전부 지금 경찰한테 수사권이 가 있는 건데 그래. 검찰이 수사권을 뺏기고 나서 있었던 검찰이 수사했던 사건들을 제가 기억해 보면 그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장 사건 그렇지. 검찰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검찰에서 했습니다. 그렇지. 윤미향 의원 그 뭐야 불법 후원금 슈킹한 사건. 슈킹 그래. 이것도 용어가 편해서 괜찮아요. 네. 그 슈킹한 사건이 검찰에서 했습니다.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관련된 수사도 거기서 그렇지. 했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내용만 들어보셔도 얼마나 정치적이고 이게 경찰에서 쉽사리 건드리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검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정치적 수사라고 그렇지. 해야 되거든요. 정치권에 있는 수사기 때문에 이게 지금 검찰에서 지금까지 1년 동안 해왔던 수사들이에요. 근데 그렇지. 이거마저 뺏긴다? 사실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이거예요. 저희가 전제를 해야 될 것이 경찰의 수사력을 못 믿는 게 아니고 경찰도 잘하지만은 경찰이 가지는 구조적인 취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검사라고 했을 때 형님도 법조인이시지만 주변에도 검사하다가 뭐 승진 좀 누락되면 옷 벗고 나와서 펌에 가요. 변호사에 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적 수사를 하다가 우리 영화에서도 많이 보지만 정치적으로 외압이 들어오게 되면 싸우다가 옷 벗고 나와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그렇지. 이런 거잖아요. 우리 뭐 조승우 나오는 그 내부자들 이런 것도 봐도 그렇잖아요. 맞아. 그렇게 되는데 경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찰에서 승진이 누락이 되면 검사들보다 훨씬 그 다음 스텝을 밟기가 어려워져요. 그렇지. 그러니까 구조적인 탐정업이 뭐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그러니까 경찰이 말 그대로 정치적 외압을 받아서 옷을 벗게 됐을 때는 검찰보다 훨씬 더 취약한 구조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네. 네. 그리고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의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지만 지금 국수본에 있는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따로 그런 식으로 보장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훨씬 더 정치적으로 휘둘리기가 좋은 상황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로 이전한다는 것이 말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줄리아님 고맙습니다. 왕패님 검수완박이라 득이 있는지를 제시 28차례 정책을 바꾸다 아몰랑 우리 사회 건전성이 멍들어도 무감각한 시간이 된 이 시점 이래서 될까 의구심만 드네요라고 하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우리 왕패님이 방장님이시거든. 예. 우리 방장님, 거의 뭐 안녕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댓글 정리까지 싹 다 해주십니다. 우리 늘 항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이제 검수완박이라는 걸 진짜 제대로 하려면 뭘 경찰한테 줘야 되는지 알아? 영장 청구권을 줘야 돼.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민주당에서 난 어떻게 하겠다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자 6대 범죄 수사 지금 뭐 하는 거를 어딘가에 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네. 말한 것처럼 경찰에 줘야 될 수 있고 뭐 또 뭐 중수본이라는 거 만든다는 그럼 거기 중수본. 누가 가겠냐? 몰라요. 이거 그러니까 대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경찰의 뭐 수사권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뭐 조정을 한다 치자 그래 검수완박해 그래 그러면 수사를 한쪽에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신병구속 같은 거는 영장을 쳐야 되잖아. 근데 영장 청구권 검찰이 가지고 있지. 그 헌법에 규정된 거 헌법에 아니에요? 규정돼 있어. 헌법 12조에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거 봐봐 수사를 다 했는데 검찰을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못해. 공소유지만 해야 돼. 네. 근데 검찰은 영장을 청구할지 말지 할 때고 수사한 사람이 정확하게 판단하겠어? 아니면 수사 안 하고 기록만 보고 영장 청구하는 사람이 잘하겠어요? 당연히 수사를 하는, 그러니까 기소는 수사의 완성이죠. 그럼 기소는 기소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헌법을 바꿔서 영장 청구권을 조정을 하든지 그게 없는데 지금 무슨 얼어 죽을 검수완박이야? 그게 제일 황당하고 그리고 봐봐 지금 이제 나는 김용민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가 과연 그 사람들이 법조인인가도 좀 의심스러운데 내가 오늘 좀 막말한다 좀 나 열이 받아가지고 내가 화가 난 이유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경찰 수사 잘해. 그러니까 이런 좀 작은 사건들이나 민생 관련된 사건들은 수사 잘해요. 그렇죠. 물론 거기서 미진한 점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해서 검찰에 다시 들어볼 수 있는 권한도 좀 만들어놨고, 그러니까 그걸 보완해놨단 말이야. 근데 소위 말하는 중대범죄 관련해서는 수사를 한 사람들이 공소유지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수사하는 검사가 있고 공판을 담당하는 검사가 있어요. 원래. 예. 그러면 이제 나는 내 법정에 들어가면 이제 좀 작은 사건들은 공판 검사는 수사를 안 해서 몰라. 그러니까 이 기록만 가지고 들어와서 하는 거야. 근데 진짜 복잡한 금융범죄나 뭐 그렇죠. 이런 정치범죄나 뭐 이런 것들은 수사를 직접 한 사람이 공판에 들어오지 않으면 판사가 물어보는 걸 대답을 못 해요. 아 당연하죠. 야, 수사 기록이 1000페이지야. 그러니까요. 그거 수사 안 한 사람은 어떻게 아냐고. 그래서 중요한 사건은 그러니까 수사하는 검사하고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한동훈 검사장이 공판에도 자주 들어갔던 거야.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은 그렇게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 다 나눠놔서 공소유지 못해서 무죄는 누가 책임질래? 그러니까요. 그 피해자가 고스란히 받는 거죠.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는 수사한 사람 공판에 절도 못 들어가요. 검수완박인데 어딜 들어가? 어딜 기어 들어가? 수사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도 이게 과연 법적 정에 맞는 거야 이게? 제가 이런 비유를 했는데 다른 데서 그런 비유를 했는데 이게 요리사가 있는데 요리는 사실 재료를 고르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무슨 요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머리 생각하고 당근도 고르고 무도 고르고 파도 고르고 하는 건데 재료를 그냥 누군가 딱 갖다 주면 이 재료를 갖고 알아서 요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싱거운데 소금도 못 넣게. 레시피도 안 줘. 레시피도 안 줘. 소금도 못 넣게. 그렇지. 그럼 이제 괴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괴식이 나오지. 네, 괴식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요리사가 왜 이 재료를 선정했고 이 과정들을 알아야 요리를 어떻게 해야 됐다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데 소금도 못 넣게 해. 당근을 가져왔을 때 이걸 무로 바꾸지도 못하게 해.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정말 말 그대로 괴식이 나오는데 딱 지금 그 꼴이거든요. 사실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약에 지금 저 검수완박 민주당이 하자들 했다. 가정해 보자. 거기 뭐 지르면 어쩔 수 없잖아. 그럼 이제 경찰한테 갈지 뭐 중수청을 만들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죠. 자 경찰한테 갖다 쳐. 근데 경찰이 막 갑자기 막 검찰 특수부처럼 막 그 문재인 정부 막 수사하고 그러면은 그럼 이제 또 경수완박하냐? 그럴 수도 있어요. 누가 해 그러면 경수완박하면 민주당은 차라리 그러면 본인들이 해 그냥 그렇게 본인들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 다 좋은데 경찰한테 그 수사권이 다 가는 것까지도 뭐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러면 경찰은 누가 견제하느냐? 그렇지.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해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수사권을 경찰한테 줬는데 그럼 이 경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답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그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굳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일단 뭐 고소인이나 아니면 관련된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서 한번 들여다보는 거 그거 갖고 되겠냐 그 방대한 사건을? 못하죠. 택도 없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건데, 내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우리가 자꾸 이게 정치적으로만 생각하면은 좀 뜬구름 잡을 수도 있거든. 네. 현직 광주지검 검사가 검수완박 자가진단 테스트. 야 재밌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세요. 지금 총 10개 문항이 있는데 그 중에 7개 이상의 동의가 되면 검수완박을 찬성하는 분들이고 이제 한 3개 정도가 되면은 반반, 하나도 없다면은 반대야. 1번 세월호 사건 같은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은 세월호 운영선사에 대한 비리 수사 등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X. 2번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 사고 이런 거 종종 있잖아. 예. 이런 붕괴 사고 같은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만 수사할 수 있게 하고 검찰은 조합장과 건설사의 비리 등을 수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이게 다 생길 수 있는 일이에요. 네, X. 3번 통장을 양도한 것으로 수사가 진행이 돼서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 이제 통장 양도 이런 대포 통장 이런 것들 있잖아. 네. 이걸 검토한 검찰이 조직폭력배들의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게 되었으나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3번. 4번 N번방 사건. 조땡땡과 같은 SNS를 이용한 성착취범이 송치되면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해서 법리 검토를 거쳐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하는 것은 금지해야 된다. 이게 4번. 이거 현직 검사가 만든 거예요. 5번. 최근 지명수배범이 된 이은혜, 이번에 가평계곡 그 용소계곡 살인 사건, 이은혜 같은 살인 용의자 사건이 송치되자 검찰에서 보완 수사하여 추가적으로 범행을 밝혀내고 추가로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금지해야 된다. X. 6번. 고소 사실이 허위 사실이라는 의심이 들어 검찰에서 보완 수사하여 무고죄를 밝혀내고 억울한 피의자를 석방하는 것 금지해야 된다. 황당하지? 이거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진짜. 7번. LH 사건과 같은 부동산 비리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검찰은 수사에 절대 개입하면 안 되고 경찰에만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점점 많아요. 8번. 비선 조직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의 단서가 드러났으나 검찰은 수사에 절대 개입하지 않고 경찰에만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X. 자, 9번.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수백 명의 변호사를 거느린 소위 재벌의 비리 수사를 함에 있어서 검찰보다는 경찰의 수사가 효율적이다. X. 주가 조작 등 고도화된 금융범죄 대응에 있어서 검찰보다는 다른 쪽의 수사가 바람직하다. 그럼 하나도 해당되는 내용이 없나요? 자, 이걸 지금 자가진단 테스트를 했던 이 그 검사가요 이렇게 했어요. 적어보니 좀 문항이 좀 과장되고 편향적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이런 일은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자가진단 테스트 10개를 했어요. 이 중에 7개 이상 동의되시는 분 있으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7개가 동의돼서 저기 검수완박 하시자는 분은 우리한테 욕할 것 같아서 나가라 그러려고. 아니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민주당이 진행하려고 하는 검수완박이에요. 사실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검찰 개혁에서는 국민들이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렇죠. 이거는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분노할 사건들만 생겨요. 그럼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경찰의 사건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이 검찰이 잘하는 아주 특별한 분야들이 있어요. 금융수사 같은 것들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은 네. 그럼 그 노하우를 어떻게 전수받을래? 그냥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 사람들을 경찰로 파견 보내나? 그것도 이상하죠. 그럼 검찰에 수사권 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럼 6대 범죄는 약간 붕 뜰 수밖에 없죠.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아까 전에 형님도 경찰서에 자주 가신다고 했지만은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애가 타거든요. 그럼 애가 타고 수사가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정말 애가 타고 그렇게 해서 불송치 결정이 돼버리면 불송치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검찰에 가서 또 다시 읍소를 할 수 있는 두 번째 그렇지.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는 두 번째 기회 자체가 없는 거죠. 사실 여기서는 뭐 별로 혐의도 없어버리고 그렇지. 불송치를 해도 검찰들이 검사가 받으니 이거 좀 법리 보강 좀 하고 수사 보강 좀 해가지고 그렇지. 얼마든지 기소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옛날에 있었지 많았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검찰 가서 뭐 읍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다 경찰에 몰려 있어서 경찰은 경찰대로 일이 많아서 죽겠고 검찰도 검찰대로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렇지. 이게 사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애가 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검찰 개혁이라는 건 국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검찰의 권력을 좀 국민의 편에 서서 변화가 나갈 수 있는 아까 말한 영장실질심사 같은 그런 것들이 진정한 검찰 개혁의 일환이지 수사권 박탈해서 그럼 수사에 공백이 생기면 어떡하려고 하면 아몰랑 이게 그거죠. 검찰 개혁은 아니거든. 그럼요. 그러니까 이 지금 민주당이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정말 그 이번에 대선에 너무 아깝게 져가지고 진짜로 우리가 우리 편이 원하는 걸 내가 안 해서 졌구나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저기 지방선거에 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스탠스는 우리가 왜 졌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 우리가 왜 이기지 못했을까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좀 다르네 뉘앙스가. 뉘앙스가 다른데 0.73%로 지다 보니까 내가 요만큼만 더 잘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렇게 왜 이기지 못한 것을 그러면 우리가 그때 좀 검수완박을 검찰 개혁을 좀 미진하게 했으니까 그렇지. 그걸 좀 세게 해야지. 그럼 이렇게 이게 뭔가 문제 진단이 이상하니까 솔루션이 이상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아니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6월 1일 지방선거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부동산 문제, 세금 문제, 거기다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민생 현안들을 어떻게 잘 해결할지에 대한 내용을 제시를 해야 본인들이 뭐 이길 가능성이 생길 텐데 아직도 검수완박 이런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근데 내가 보니까 조홍천 선배나 이런 분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잘 아시더라고. 그렇죠. 예. 근데- 이수영 의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걱정을 하는데 그런 분들 목소리는 다 묻히고 그런 분들은 저기 보니까 저기 뭐 살생부 같은 거 뭐 저기 또 보니까 뭐니 그 민주당에서 강성 지지자들 그거 하고 있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검찰 개혁도 아니야. 검찰 정상화 이런 이름으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떤 걸 하고 있냐면 나그 정상화 검찰 정상화에 반대하는 의원들라고 해서 뭐 도봉 의뢰 오기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화번호는 안 적혀 있는데 야, 그 전화번호 적혀 있으면 완전 골로 가겠다. 야. 사실 옛날에 그 뭐 초선 뭐 몇 인 이런 거 해가지고 그렇지. 그때 막 전화 테러, 문자 테러 했었잖아요. 음.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검찰 정상화에 반대하는 어. 민주당 의원들을 여러분들이 아십시오. 어. 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좌표 찍어주는 거죠. 계속 하세요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하세요. 잘하고 계시네. 그렇게 계속 하시면 아마 전국 대부분을 본인들이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네. 나중에 또 그러고 나면 그때 반대 목소리에서 그랬다 그럴 걸? 이게 저도 이제 민주당 분들이랑 토론들을 많이 하게 되나 보니까 뭐 강성인 분도 있고 굉장히 말하자면 합리적인 분들도 좀 있는데 합리적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저히 말이 안 통한대요. 이제 이성적인 대화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 그치. 검수완박에 꽂혀 있는 분들은 최근에 뭐 윤호중도 그렇고 그 누구야 박홍근도 그렇고 거의 여기에 이제 완전히 꽂혀 있어서 그러니까 그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해도 거긴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야 김호수 총장이 정권 바뀌니까 귀신처럼 갈아타네 뭐 이런 사람도 있어. 네. 이거는 갈아타고 안 갈아타고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요. 되게 재밌는 게 심재철 그 거의 뭐 추미애 사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네. 거기 다 전국 저기 뭐 대검 간부회 같은 거 할 때 여기 검수완박 다 반대야. 그러니까요. 김호수 총장 저기 본인 저 직걸되겠다고 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저 X 저거 정권 바뀌니까 또 저쪽에 또 편든다 그러는데 이거는 그렇게 되면 진짜 골로 가기 때문에 이러는 거거든. 아니 하물며 정의당도 반대하고요. 아, 민변도 그렇지. 반대예요. 맞아. 민변도 민변도. 반대. 그러니까 유일하게 검수완박 찬성하는 사람들은 민주당 의원들밖에 없어요. 그거 진짜 재밌는 얘기네. 그러니까요. 오늘 김남국 의원이 아침에 태연이 라디오 저기 출연했는지 네. 전화 통화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그 남국이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편파적으로 진행하지 마시라고. 내가 보니까 태연이가 또 되게 짓궂게 했을 거야 그 새끼가. 또 얼마나 오늘 계속 저기 남국이 오늘 저기 출연해가지고 뭐 했다는 그 얘기를 많이 댓글에 많이 올려주시더라고. 아니 거기 뭐 근데 김남국 의원이야 뭐 어디야 뭐 중앙일보 뭐였나 거기서 조국 얘기 좀 했다고 울고 나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지. 네, 뭐 거기는 뭐 출연해서 그랬구나. 그때도 그랬었어요.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친하긴 하니까 우리 여기도 나왔었잖아 한번. 그랬었나? 옛날에 여기도 나왔어도 우리 그때는 이제 우리 좌우 다 불러가지고 막 할 때 내가 오늘 저 김남국 의원이 태연이한테 편파 방송한다 그랬대. 근데 이게 검수완박은 이 편파와 비편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근데 김남국 의원도 사실 변호사고 이걸 모르진 않을 텐데 난 참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뭔가에 딱 세뇌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민주당 의원들 중에 이 검수완박 그냥 어떻게든 검수완박하고 검찰 선거 뺏어야 된다는 분들은 난 정확하게 대안을 제시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다라는 걸 나를 납득을 시켰던 분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그것을 소위 말하는 상징입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상징입법. 내용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입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 아. 사람들은. 예.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개혁을 했다. 우리가 이걸 했다. 근데 그 상징 입법이 중요한 건데 이게 원래 소수 정당에서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대개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걸 이뤘다 이런 거. 네, 그 상징 입법은 대개 이제 소수 정당들이 많이 하던 건데 음. 민주당이 이렇게 여기에 꽂혀 있는 게 저는 사실 되게 납득이 또 잘 안 되고 아까 뭐 김남국 의원이 편파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데 옳고 그름의 문제를 나와 입장이 다르면 쟤는 정치적으로 편향됐기 때문이야라고 해서 그 정말 옳고 그름 자체를 무시해 버리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말을 못 걸게 하더라고. 그니까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보수 꼴통이야. 너는 개혁에 반대하는 놈. 이러고 끝이야. 넌 적폐야 이제. 더 이상 설명을 안 해줘. 내 설명을 들어보려고 이렇게 귀를 이렇게 대봐도 거기서 끝이야.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지금 검수완박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 오늘 의총에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는데 이 정상이라면 부담을 느낄 거고 부담을 느끼면 진행을 안 하는 게 정상이 아닐까 싶은데 여긴 예측이 안 돼. 여기 지금 이 민주당 사람들이 요즘에. 아 그러니까요. 저는 거의 이제 졌다. 우리는 180석 야당이다. 야당의 힘을 보여주자. 근데 그렇게 여기는 가야지. 그리고 민주당은 항상 내가 좀 느끼는 건데 왜 맨날 약자야? 지금 180석 가까이 있는데 왜 맨날 약자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하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약자야. 거기는 약자여야만 해요. 본인들이. 아 그래? 네, 그래야 다. 그럼 나는 이야기들이- 의석 한 80개 날리고 시작하든가 그냥. 본인들이 약자여야지만이 어. 먹히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럼 왜 약자야? 자기들이 다 할 수 있잖아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는데 어. 그거는 그 기득권 수구 언론들과 어. 국민의힘의 결탁이 이뤄낸 우리 민주 진영 탄압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거기는 약자여야만 자신네들이 레토릭이 먹힌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니까 약자야 먹히는데 약자가 아닌데 자꾸 약자라 그러니까. 약자 아니죠. 나 자꾸 듣다가 내가 약자라고 세뇌될 것 같더라고 요즘에는. 근데 이게 내가 보니까 민주당이 지금 딜레마에 빠진 건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정의당도 좀 약간 반대하고 여론 되게 안 좋아. 사실 이거는 지금 중도층 여론에서는 너네 뭐 하는 짓이거든.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 진보를 떠나서 중도 소위 말하는 캐스팅 보트들은 야 지금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너네 뭐 하는 짓이야 이거거든. 근데 이거를 안 하면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이 또 삐지고 그렇죠. 이걸 하면 중도층이 돌아서고 그래서 요거를 미루면 강성 지지층이 완전 등 돌릴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하면 당연히 이거는 거부권 행사할 거거든. 통합통계 돼도. 그럼 못해.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을까. 우리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지금 더 중요한 민생 그게 있어서 저기 임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우리 검찰 개혁 반드시 이뤄낸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 탓하려고 그런 게 아닐까.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또 약자 코스프레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 차라리 그 정도로 그럼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게 합리적이야? 그게 그나마 더 합리적인 생각. 그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저는 왠지 이번 의총에 통과될 것 같은데. 그럼 검수완박 되는 거야?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나 진짜 정말 생각만 해도 짜증 나는데.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합리성이 없는 상태에서 최소한의 대비도 없는 상태에서 70년을 가지고 온 이 수사 제도를 하루아침에 다 뒤집어 엎는데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그냥 참 고 한번 가는 거야?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비판 많이 했던 게 어설픈 이상한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시간 되게 많이 끌고 남 탓시키려고 위원회 만든다는 얘기 많이 그렇지. 했었고 그다음에 불과 바로 저저번 주까지 청와대 이전이 왜 그렇게 급하냐? 그렇지. 민생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청와대를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냐? 심지어 무속 얘기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했던 양반들이 갑자기 뭐에 꽂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아니 저번 주까지 속도 얘기하시는 양반들이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이렇게 속도 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요. 그거죠 뭐 딱. 나는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김호수 총장이 오늘 이제 의총에서 만약에 검수완박 한다 그러면 나는 극단적으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검찰 수뇌부건 대부분 전원 사표. 그럴 수 있죠. 전원 사표 제출할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검찰의 존립에 관련된 문제고 여기서 검수완박했는데 그냥 오케이 하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 그럼요. 그럼 그렇게 하려나 옛날 조국 장관 얘기했던 것처럼 사표 내면 다 받고 새로운 초임 검사들 뭐 이렇게 시키면 된다고 했던 그걸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어. 그럼 그냥 욕만 하고 말 건가? 근데 지금 검찰들이 아까 형님 말씀하신 대로 소위 말하는 정말 친민주당 성향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조차 여기 대해서 반대하고 나섰고 합리적인 법조인들을 이제 민변 역시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왔으면 그러니까 민변마저 여기에 대해서 민변마저. 민변마저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극으로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형사 체계 자체를 다 뒤집어줘야 되는 문제인데 헌법도 안 바꾸고. 헌법도 바꾸지 않은 상황에서 그럼 이제 검찰은 가만히 앉아서 영장 청구해 주세요. 그리고 신청하면 영장만 청구하고 공판 들어가서 공소유지만 하고. 그건 제가 몰랐네요. 아이고 그럼 더 이상 기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헌법이건 완벽하게 다 정리를 해서 국민들의 그 총의를 모아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각을 정해서 해도 부족한 판국인데 야 그리고 그럼 여기 참 내 진짜 그럼 5년 동안 뭐 했어 여기? 검수완박 안 하고 108석 가지고 이게 개혁인데? 아니 왜 지금 해? 저도 그게 궁금해요. 왜 그렇게 아니 계속 이제 검수완박을 못한 이유가 언론 개혁을 못한 이유가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다. 발목 잡아 다 할 수 있잖아 지금. 발목 잡아서 잡히지도 않아요. 180석이 밀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발목을 잡아요? 결국에는 임대차 3법도 하루 아침에 다 통과시켰잖아요. 그렇지. 작년에도 우리가 추경할 때도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4월 7일 재보궐선거인데 3월 26일인가 3월 20 며칠 날 갑자기 추경을 한대 14조를. 그거 반나절 만에 통과시켰어요 14조를. 그래서 심지어 당시에 그 예결위원장이 우리가 그 심사안을 한 3분의 1 정도밖에 못 봤는데도 불구하고 속도 내라 하면서 하루 만에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밀어붙일 때는 해야 된다 꽂히면 그냥 할 수 있는 힘인데 봤는데 여론이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국민의힘 탓을 하는 거죠. 국민의힘이 발목 잡아서 못한다. 5년 동안 다 그거 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반복이 한 거죠. 되게 진짜 뭐 재밌는 것 같아. 국민의힘은 발목 잡을 힘이 없어. 힘이 없어요. 발목 잡을 힘이 없는데 자꾸 국민의힘이 발목 잡는다 해서 어떻게 잡지? 나 새로운 방법이 있나 그 생각도 했었거든. 아니, 하물며 법사위원장이라도 줬든지 외결위원장이라도 줬든지 하다못해 그 핑계거리 하나 정도는 줬어야. 아니 법사위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국회 내 위원회 위원장을 다 갖고 있으면서 무슨 국민의힘 탓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국민의힘은 발목 잡을 힘이 없습니다. 전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들이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다. 그러니까. 근데 뭐 언론 개혁도 맨날 얘기하잖아 지금도. 그러니까. 그때 뭐 저 언론 관련된 법안 할 때 그때 욕 먹어서 결국 안 한 거잖아. 근데 언론중재법, 그것도 결국 언론중재법 관련해서도 그것도 결국 뭐 맨날 국민의힘 탓하고 보수 언론 탓하고 하는데 야 솔직히 요즘에 나도 저 종편을 많이 나가고 나 방송을 많이 하지만 뭐 100% 기계적 균형인지 몰라도 거기는 그래도 말 조심시키고 왜냐하면 저기 또 불려가니까 방통에 그렇죠. 그다음에 기계적 균형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또 김어준은 그 자기 하고 싶은 데 다 하잖아. 다 하죠.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여러 뭐 또 내가 방송사를 얘기 안 하겠지만 누가 봐도 편향적으로 하는 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자래. 그러니까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요즘에 종편이 얼마 눈치를 보는데. 그러니까요. 제일 많이 두드려 맞고.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약자 프레임하고 지금은 내가 보기에 검수완박 주장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문통 조사하지 마 하고 이재명 조사하지 마 두 개밖에 없어요. 그 발목 잡는 얘기 하니까 제가 하나 생각나서 또 말씀드리면요. 얘기해. 언론중재법이 결과적으로는 통과가 안 됐잖아요. 이게 그렇지.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맞아. 안 하긴 했는데 당시에도 야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에 대해서 야당이랑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반대해서 못했다.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그럴 리가 없는데 봤는데 실제로 그 위원회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담당 소위가 아마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였나 문체위였나 아니었나 아무튼 그 담당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내에 소위에서 회의한 게 아니라 소위는 아예 열지도 않고 민주당 내에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언론 개혁에 대한 논의를 몇 개월 동안 해놓고서는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국회는 위원회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런 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그 위원회 안에 있는 소위원회를 통해서 이거에 대한 여야 의원들이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이 소위원회는 열지도 않고 그냥 자기네들 위원회 만들어서 민주당 내에서 토론을 하고 국민의힘이 토론에 참여하지 않는다, 발목 잡는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것도 어처구니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보기에도 검수완박을 하든 안 하든 민주당은 이번에 제가 오늘 우리 썸네일 제목도 민주당이 거의 어떻게든 접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지방선거를. 그런 생각이 아주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들면서 검수완박 아까 저희 기억하시죠? 오늘 자가진단 테스트 그게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이 이루어지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꼭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아이템은 여기까지 하고